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커피를 한 잔 하려고요. 여러분 커피 드셨어요? 일어서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드립하고 있는 커피는 아브람 에티오피아 게이샤예요. 산미가 강해서 커피 콩 향기만 맡아도 되게 산미가 느껴지는 커피예요. 구름이는 커피 향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커피를 드립하면 막 혀를 대고 핥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커피 드립한 물을 모아요. 그래서 머리 감거나 다리 따뜻한 물에 발을 담궈서 씻어요. 아주 부드럽고 연하고 맛있는 커피예요. 이 커피는 에티오피아 게이사 200g인데 부산 여행 가가지고 구입한 커피예요. 커피 콩이 이렇게 되게 작고 이거 냄새만 맡아도 산미가 느껴지고, 이제 커피 콩도 곰팡이 독수 조심해야 한다 하잖아요. 곰팡이가 핀 원두를 세척해가지고 곰팡이를 없애도 여전히 곰팡이 독수라고 하네요.
그리고 디카페인 커피도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걸로 이렇게 카페인 성분을 빼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하네요. 간인가 어딘가가 위험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 커피를 이렇게 갈아 가지고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작은 통 이걸 깨끗하게 세척을 했거든요. 한 20개 정도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조금씩 1회 분량으로 담아 가지고 보관을 해요. 오늘 5개가 나오네요. 이 통. 그리고 커피와 함께 먹기 위해서 이 통밀 비스킷을 만들었어요. 통밀에 그냥 통밀 100%거든요. 통밀에다가 이스트, 버터, 올리브유, 설탕, 소금 그렇게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깨를 볶은 거를 넣게 되면 구워지면서 깨가 탈 것 같아서 볶지 않은 생깨를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볶지 않은 생깨를 넣었어요. 레시피에 나온 점은 바로 그거예요. 볶지 않은 생깨를 씻어서 넣은 거. 그래서 이만큼 만들었어요. 통밀. 근데 진짜 맛있네. 사 먹는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비스킷. 먹고 나서 되게 편하네요. 저 처음 들어보는 건데 아브라함 커피거든요. 이렇게 낮게 포장해가지고도 판매를 하더라고요. 부산에 생겼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배전도가 표시되어 있어요. 진짜 로스팅 2개가 돼 있잖아요. 약배전이죠. 그래서 바나나, 파파야, 오렌지, 자스민 향이 난대요. 그래서 콜롬비아 피라이소 92 옐로우 버번 커피라고 해요. 커피 이름이. 이런 커피 이름 처음 들어봐요. 콜롬비아 아라비키아 요 종으로만 알고 있지 옐로우 버번이 정말 근데 이런 커피 애호가 또는 전문으로 하시는 분은 금방 눈치채실 것 같아요. 미국 대법원에서 노스팅에 대해서 법안이 개정되었다고 하잖아요. 약배전, 산미가 강한 거 그리고 담배처럼 위험하다고 모든 커피숍에 그거를 표기하라고 했대요. 그래서 약배전이 몸에 좋다는 생각을 하게 한 영국 그 대법원 법안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콜롬비아 피라이소 92 파파요. 배전도 이것도 별 2개니까 약배전. 파인애플, 요거트, 시트러스, 만다린 향이 난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도 약배전. 이거는 에티오피아 벤치마지 게이샤. 이거는 석류, 딸기, 로즈마리, 구아바, 카라멜. 이게 좀 궁금해요. 석류, 딸기 향이 난대요. 굉장히 로즈마리 향도 나고 구아바 향기, 또 카라멜 향도 있다고 하네요. 이게 에티오피아 벤치마지 게이샤 커피래요. 이거 되게 궁금해요. 각기 다른 커피가 배전도가 다 표시되어 있고 7봉지가 들어있어요. 한 박스 안에. 아브라함 커피라고 하네요. 근데 이거는 저도 처음 들어보긴 해요. 부산에 있는 올드 젠틀맨 시그니처 블렌딩이래요. 이거는 거의 강배전이에요. 근데 이거는 별이 지금 6개예요. 7개까지가 최고인데 로스팅이 별이 6개니까 강배전인 것 같아요. 구운 견과류, 밀크 초콜릿, 마스코바도, 바게트, 빵. 그러니까 초콜릿 맛을 원하려면 강배전에 가깝다는 걸 알게 되네요. 그리고 이거는 리치 젠틀맨 시그니처 블렌딩인데 배전도가 5개예요. 별 5개. 캐슈넛, 구운 견과류, 호두, 허브, 다크 초콜릿, 카카오 닙스. 리치 젠틀맨 시그니처 블렌딩. 캐슈넛이나 견과류 맛이 나는 커피는 제가 먹어봤는데 커피를 직접
볶아서 파는 그런 좀 사명감이 깊은 사장님이 계세요. 그분이 다 표기를 해주시는데 그 커피 생각이 나네요. 이거는 에티오피아 아바샤 게이샤예요. 이거는 살구, 복숭아, 꿀, 갈색 설탕, 굿바디, 블랙베리. 와우, 블랙베리. 복숭아 꽃은 향기가 너무 좋잖아요. 에티오피아 아바야 게이사 커피. 로스팅은 별 2개 반. 약배전에 가까운 거네요. 에티오피아 제품은 대부분 약배전이더라고요. 지금 제가 먹는 것도 에티오피아 게이사인데 제가 유리병에 담으면서 봉투를 버려버렸더니 그 안에 있는 글씨를 못 봤어요. 제가 지금 마시고 있는 건 드립이긴 한데 커피에 대한 추억들 많이 가지고 계시죠? 네. 커피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20살 때 엄마가 커피콩을 홈쇼핑으로 사셔가지고 저희 집 식탁이 커피 식탁이었거든요. 커피 색깔 나무, 통나무 식탁이었어요. 근데 집에 딱 왔는데 엄마가 커피콩이다 해가지고 그 커다란 상자를 열어보니까 12종류의 원두콩이 들어있었어요. 그 중에 특별히 생각나는 걸 이제 콜롬비아도 있고 아메리카노도 있고 에티오피아 여자 체프도 있었어요. 그리고 콜롬비아 수프리모, 그리고 헤이즐넛, 그리고 바닐라, 그리고 초콜 라즈베리. 그게 잊을 수가 없어요. 초콜 라즈베리가 초콜릿 향이 진짜로 났어요. 제가 20살 때 이제 엄마가 그것과 함께 커피 드립 도구를 다 이제 도구들을 다 홈쇼핑으로 구입하셨었는데 그 초콜 라즈베리를 가릴 때 진짜 초콜릿 향이 나요. 강아지들도 막 미친 듯이 좋아하고 그 초콜 라즈베리 커피 홀빈 봉투를 장롱 안에 넣어둔데 옷 전체에 그 향기가 퍼지고 정말 오랫동안 안 사라졌어요. 그 잊을 수 없는 20살의 추억인데 그때는 뭐 커피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었고 커피 콩도 처음 들어봤던, 커피에 1도 관심 없던 그렇게 커피 시작을 엄마가 훌륭한 커피로 시작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나중에 친언니하고 커피를 직접 볶아서 만드는 사명감이 아주 높은 사장님을 만나면서 처음 커피숍을 방문하게 됐거든요. 친언니하고. 그래서 거기서 에스프레소를 먹었는데 제 인생에서 정말 최고의, 깜짝 놀랄 만큼의 황금색 거품에 그 풍미와 그 향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맛과 막 계속 더 먹고 싶은. 근데 희한하게 그날 손님이 안 들어왔는데 사장님이 저희 앞에 오셔가지고 3시간 동안 대화를 하셨거든요. 저는 커피숍에 그런 문화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장님이 손님과 마주 앉아서 대화하는. 근데 그분이 3시간 넘게 대화를 해보니까 사명감이 엄청 깊은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커피숍에 친언니와 함께 방문했는데 정말 좋은 인상과 첫인상이 좋았어요. 그래서 커피에 대한 많은 설명을 들었고 그때 그 에스프레소의 진수를 제가 맛본 거예요. 제 인생에서 최고의 맛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정말 가게도 확장하고 엄청 성장해버렸어요. 그 커피숍이. 근데 커피 맛이 그 향만큼 좋을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염원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카페 에스프레소를 먹으면 최고의 커피, 또 가장 맛있는 커피라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에스프레소를 부르기도 한다고 해요. 근데 에스프레소를 딱 마셨을 때 엄청난 그윽한 커피 향과 진한 향이 나서 이제 매혹이
됐었던 기억이 나고 처음에. 그리고 이제 이런 결론을 내렸었죠. 내가 원하는 쓰지만 정말 향이 좋고 입안에만 커피 향이 완전히 다 스며드는 느낌, 강렬한 맛을 잊을 수가 없고, 그때 틀림없이 이렇게 가장 작은 컵으로 마셔야 하는 커피니까 이 작은 에스프레소 잔에 주는 걸 텐데, 사실 에스프레소 잔도 처음 받은 거거든요, 커피숍에서. 맛은 부드럽지 않고 쓰지만 몇 모금 마셔봐도 저는 처음 먹자마자 반해버렸거든요. 매료가 돼서 정말 너무 깜짝 놀란 기억이 나요. 황금색 그 잔에 가득, 황금색 잔이 그냥 거품이 가득 찻잔 주변에 있었는데 그걸 막 정말 핥아먹고 싶었어요. 사장님이 앞에 앉아 계신데도 그 정도로 아주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후로 이제 에스프레소 애호가가 돼서 다양한 커피숍들에서 친구들하고 다니면서 먹어봤는데, 내가 먹어본 커피숍 그게 가장 최고였더라고요. 그냥 쓰기만 하고 맛도 없고 크레마도 없고 풍부하지도 않고 그런 커피도 에스프레소도 있더라고요. 이탈리아에서 에스프레소가 나왔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기롭고 아주 진하고 달콤하면서도 부드럽고 달콤 씁쓸하기도 하고 또 캐러멜처럼 아주 단맛을 저는 느꼈었거든요, 처음에. 그리고 향긋했고, 그러니까 잘 끓인, 더할 나위 없이 잘 끓인 에스프레소를 제가 그때 그 사장님으로부터 처음으로 마셔본 거예요. 그래서 맨 위층에 있는 그 크레마를 잊을 수가 없는데, 금빛이 돌았고 이제 갈색 거품이 가득 잔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위에 가득 넘치도록 이렇게 풍성했고. 그래서 그 거품은 근데 좀처럼 만들기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커피숍에서 에스프레소를 다른 지역에서도 지방에서도 먹어봤는데, 그런 게 부드러운 맛을 더해주는 그런 향과 그런 크레마가 지속되지 않는 그런 에스프레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스프레소는 끓이자마자 설탕이나 또는 설탕 없이 먹기 때문에 아주 신선하잖아요. 근데 그 에스프레소는 원두를 검은색이 아닌 매우 진한 갈색이 될 때까지 다 볶은 다음에 커피에 사용하는 원두보다 더 곱게 갈아야 한대요. 그래서 특정 비율로 혼합하는 것으로부터 에스프레소 추출 시작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에스프레소를 만드는 비결은 주로 원두를 볶거나 가는 방식에 있지 않대요. 그런 어떤 비결이 있을까요? 우려내는 과정이 독특한다고 하네요. 중력이 아니라 압력을 이용해서 우려낸대요. 그래서 에스프레소 딱 한 잔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원두의 양이 물을 똑똑 떨어뜨리는 드립 방식으로 이제 커피 한 잔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원두의 양은 3분의 2 정도가 되고, 물은 그보다 훨씬 더 적게 사용하면서 이렇게 우려내는 과정에서 이제 커피 원두의 진액을 뽑아내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에스프레소는 싱글 또는 더블 주문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들여 만들지 않은 에스프레소가 있대요. 그거는 쓴맛이 난다고요. 제가 이런 것들은 많이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카페에 가든 레스토랑에 가든 이제 쓴맛이 나는 공들여 만들지 않은 에스프레소가 나오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먹어보면서 이제 커피 양이 너무 많거나 크레메가 덮여 있지 않다면은 이제 너무 많이 우려낸 부드럽지 않은 커피가 나온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 너무 많이 우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부드럽지도 않고 크레마도 없고 쓰고. 그러니까 에스프레소가 진할 때 이제 카푸치노, 맛있는 크림, 이런 커피 라떼 이런 것들도 많이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혹시 에스프레소를 좋아하세요? 에스프레소 추출 도구들도 다양하잖아요. 저는 에스프레소 추출 도구를 어머니께서 홈쇼핑으로 사서 사용해서 아빠랑 맛있게 먹었는데,
어떤 종류의 에스프레소 커피 메이커를 사야 하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잖아요. 특별히 고안된 이제 기구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커피 연두를 어떻게 이제 볶고 갈았느냐에 상관없이 진정한 에스프레소를 드립 방식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립 커피를 제일 좋아하게 됐거든요. 이제 커피 도구들을 정말 많이 사용해 봤어요. 다양하게. 근데 드립은 세척이 좋잖아요. 전체를 세척할 수 있잖아요. 종이 필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카페스테롤이라는 콜레스테롤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그래서 최종 종착은 이제 드립을 좋아하게 돼서 드립만을 제가 직접 만들어 먹는 걸 가장 좋아하게 됐는데, 드립으로 에스프레소를 너무 추출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두 양을 아주 많이 해서 해도 어떤 방법을 써도 막 펄펄 뜨겁게 해도 제 나름대로 생각이 엉터리죠. 절대 에스프레소가 안 나오더라고요. 네, 전자레인지에 올려놓고 우려내는 기구가 값이 가장 저렴하다고 해요. 커피가 덜 진하고 크레마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전자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아니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만든 에스프레소로 만족한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20살 때 사장님도 그 도구를 보여주시면서 커피숍에서 꺼내 와가지고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추출할지 잘 설명해 주시고, 가스레인지 버너 그 크기가 크다면 여기 뭔가 이제 장착하는 기구 이름도 알려주셨었는데 잊어버렸는데 그것도 사야 된다 해서 3시간 넘게 엄청난 설명을 들었는데, 저는 설명을 들으니까 너무 복잡해서 그거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 넣는 곳에 붓는 물의 양을 주의 깊이 제한하고 뚜껑을 열어두고 우리다가 중간중 기구를 불에서 내려놓고 그렇게 맛있는 에스프레소를 만드는 방법을 이제 그 커피숍에 비치된 그 에스프레소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하는 그걸 직접 가져와서 다 설명해 주셨거든요. 이름까지, 어느 제품까지 사라고. 자기가 다양한 제품 시행착오를 정말 친절한 사장님을 제가 만나버린 거예요.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컸던 분이죠. 저 같은 처음 커피숍 가는 20살짜리한테 어떻게 그런 사랑이 왔었는지 놀라워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래서 전기로 증기를 발생시키는 기구도 증기를 이용해서 물이 커피를 통과하게 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지나치게 우려내지 않고 우유 거품을 내는데 사용할 만큼의 증기를 남겨두기 위해서 처음 30에서 60mm 정도를 다 뽑아낸 후에 커피액의 흐름을 차단시키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스위치 달린 기구나 커피액의 흐름을 차단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기구를 구입하면 그런 증기 기구로도 맛있는 카푸치노 라떼를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그것은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우려내는 기구와 마찬가지로 가장 맛있는 순수한 에스프레소를 만들 수는 없지만 그런 기구들을 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런 설명을 커피숍에서 들은 거예요. 그 사장님에게서. 또 피스톤 기구는 값이 가장 비싸지만 훌륭한 에스프레소를 만들 수 있는 기구라고 해요. 그래서 피스톤 기구를 작동시키려면 손잡이를 아래로 눌려서 압력을 가하고, 그러면 스프링 달린 피스톤이 눌리면서 뜨거운 물이 커피를 통과하고, 피스톤 기구는 수동으로 작동되고 모양도 예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기구를 더 좋아하기도 한다고 해요. 장식용으로 또 쓰이죠. 저는 이걸 샀어요. 언니가 사왔는데 이걸 세척한다는 게 스프링 사이사이에 있는, 어떻게 이걸 다 세제 성분을 뺄 수 있을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몇 번 하고 그냥 유리 거실에 있는 장식장에 그냥 아름답게 생겼기 때문에 장식을 했었는데, 이것도 맛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기구는 작동이 어렵고 물 데우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기구였어요. 그리고 이제 펌프 기구, 이제 훌륭한 에스프레소를 만드는데 충분한 압력을 발생시키는 기구라고 하네요. 이거는 피스톤 기구보다 더 쉽고 빠르게 작동되고 가장 맛있는 에스프레소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펌프 기구를 선택한대요. 모양이 여러 가지고 어떤 펌프 기구는 훨씬 더 견고하고 여러 판매점들을 둘러보고서 결정해야 된대요. 돌아보고 여러 판매점들을 돌아보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커피 메이커를 진열하고 있는 곳이 현명한 선택을 하기에 가장 좋은 판매점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하이마트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커피 메이커를 진열한 점이 있는 곳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판매점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은 커피를 어떻게 구입하세요? 네, 볶아놓은 신선한 에스프레소를 골라야 되는데 슈퍼에서 파는 커피는 신선한 것이 드물대요. 그래서 커피 전문점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데 커피를 볶아주는 커피 전문점이 훨씬 더 좋잖아요. 그래서 갈아놓은 커피는 며칠이 볶아서 냄새가 다 날아가 버릴 수 있대요. 하지만 갈지 않은 홀비는 몇 주가 지나도 비교적 신선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두를 사서 필요할 때마다 집에서 갈아서 사용하는 게 좋고, 가루처럼 너무 곱게 갈지 않는 것이 잘 가는 방법이래요. 그래서 갈아놓은 커피를 내가 사야 한다 하면 소량을 사서 바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산패가 되니까 향도 날아가고. 그래서 커피를 신선하게 보존하려면 단단히 봉할 수 있는 밀폐 용기에 넣어서 보관하고, 만일 몇 주 안에 사용하겠다 하면 커피통을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두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냉동 보관을 하라는 거예요. 저 이거 냉동실에 넣을까 싶어요. 갈은 거거든요. 너무 곱지 않게. 이걸 지금 5개 갈았어요. 그래서 우려내는 기술은, 가장 좋은 기구와 커피가 있어도 에스프레소를 만드는 기술은 기구에 달려있지 않고 배워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격증 문화가 있는 거겠죠. 엄격한. 우려내는 단계들이 당신이 사용하는 기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기구 설명서의 지시사항을 잘 따라야 하고, 커피가루를 충분한 양을 사용해야 되고, 커피가루가 불어날 공간을 좀 남겨두고 안에 끼운 필터를 거의 채울 정도면 알맞은 양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물이 커피 가루 사이사이로 천천히 고르게 흘러서 향이 충분하게 우러나도록 필터 속에 커피를 잘 채워넣고 다져 넣으려면 경험이 필요하다고 해요. 근데 커피를 내리는데 어떤 실수를 피해야 될까요? 커피를 우려낼 불을 너무 많이 붓는 것은 실수라고 하네요. 에스프레소 한 잔을 만들기에 적합한 양의 커피가루는 60에서 90ml의 커피를 우려내려고 내가 한다 그러면 커피가 엷고 쓴맛이 나게 될 수 있대요. 그래서 내가 원했던 에스프레소가 아니라 드립 방식으로 만든 진한 커피와 흡사한 음료수가 되고 말 수 있대요. 그래서 음료수 같은 느낌. 그래서 중요한 요인은 우려내는 일을 멈춰야 하는 때를 잘 알아야 된대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에스프레소 한 잔을 만들려면 30에서 40ml를 20에서 25초 정도 우려내라, 그런 제안을 해준다고 하네요. 20에서 25초 우려내라, 그런 제한이 있대요. 에스프레소 3, 40ml 추출하는데. 그래서 커피가루를 완전히 우러났기 때문에 버리래요. 그래서 더블 에스프레소를 우려낼 경우는 커피를 적게 우려내는 것이 더 좋고, 커피를 적게 우려낼수록 쓴맛이 덜하고, 더블 에스프레소는 여러 가지로 내릴 수 있지만 대략 2배 정도 되는 커피가루를 사용했고 2배 정도 되는 양의 에스프레소를 잔 하나에 담는 게 바로 더블 에스프레소라고 합니다. 저도 샷 추가를 많이 대부분 하는 편이었는데, 근데 에스프레소는 카페스테롤이라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염려하시는 분은 샷 추가를 절대 하면 안 되고, 에스프레소 작은 한 잔도 카페스테롤이 축적되고 배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드립 종이 필터를 사용한 게 가장 안전한 커피라고 하네요. 콜레스테롤로부터. 카페인도 이제 우리는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에스프레소 한 잔에 들어있는 카페인 양은 일반 커피 한 잔에 들어있는 카페인 양보다는 적지만 양이 적기 때문에, 하지만 진하게 우려낸 농축액이기 때문에 색이 진한 것이 이제 카페인의 양이 적어진대요. 진하게 볶을수록. 그리고 많은 커피 전문점에서 아라비카 원두에 슈퍼마켓에서 파는 깡통 커피에 많이 사용되는 로부스타 원두보다 카페인이 훨씬 적게 들어있다고 하네요. 아라비카 커피 원두가 카페인이 적게 들어있대요. 슈퍼에서 파는 깡통 커피에서 이제 많이 쓰는 게 로부스타 원두인가 봐요.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대요. 깡통 커피에 그 슈퍼마켓에서 많이 파는 것들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양이라고 해요. 에스프레소가 일반 커피보다 밀리미터당 카페인 양이 더 많지만 한 잔에 실제로 들어있는 커피 양은 적기 때문에 이제 일반 커피 180ml 한 잔에 100mg 이상의 카페인이 들어있고 에스프레소에는 그보다 약간 적은 양의 카페인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연구 결과들이 다양하지만 카페인의 양은 사용하는 원두의 종류나 우려내는 과정 단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더블 에스프레소에는 싱글 에스프레소보다 카페인이 더 들어있고 카페인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 가장 좋은 지침이 되는 것은 커피를 마신 후에 어떻게 느껴지는가 하는 점이라고 하네요.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에스프레소를 즐기고 싶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카페인의 정도에 따라 카페인을 제거한 볶은 에스프레소 원두를 사용하거나 또는 보통 에스프레소 원두와 섞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디카페인 커피가 주의할 점은 어떤 의사분이 그러는데 식약처에서 인증한 기구를 사용해서 카페인 성분을 뺐는지 그거 중요하다고 해요. 그 의사분은 위험하대요. 그거를 살펴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근데 주방에서 에스프레소를 우려낼 준비가 되었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끈기가 필요하고 나 스스로 아무거나 에스프레소를 아무렇게나 우려서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실험 대상으로 해서 친구들에게 에스프레소를 대접하기 전에 먼저 마셔보면서 연습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크레마, 우유 거품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반드시 경험이 필요하고 근데 잘 우려진 커피숍에서 파는 에스프레소에 견줄만한 에스프레소로 친구들을 내가 기쁘게 하고 싶다 하면 끈기만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커피 전문 애호가 분의 에스프레소가 커피의 진수라고 생각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시는 분의 생각이 담긴 글이에요. 그래서 연습을 하면 에스프레소가 커피의 진수라는 점에 동의하게 된다고 하네요. 연습이 필요하대요. 끈기 있게. 카푸치노나 라떼에 우유 거품이나 우유를 증기로 가열해서 철제 주전자나 찬우유 또 위에 증기를 불어넣는 기구들을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저는 이제 어머니께서 홈쇼핑에서 구입하신 게 이제 그 커피숍에서 그렇게 추출하는 우유 거품이 있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게 청소 관리가 쉽지 않게 느껴지더라고요. 우유 거품은 참 맛있게 잘 나더라고요. 갈지 않은 홀빈이 갈아놓은 커피보다 더 오랫동안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홀빈을 사는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다 홀빈이거든요. 포장이. 오늘은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에스프레소와 관련된 커피의 진수라고 느껴지는 이런 글을 함께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맛있는 커피는 많은 사람을 몰려들게 하는 힘이 있잖아요. 그런 커피숍은. 네. 커피의 풍미처럼 정말 좋은 시간으로 커피 향처럼 오랫동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네, 여러분 정금 같은 시간을 제 영상을 시청하는 데 소비해 주셔서 진실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분들에게도 정말 따뜻한 안부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천둥소리였습니다.